50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훈민한자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왜 한 번 배우면 잘 생각날까요?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20세기의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한 미국. 주감선생. 미국은 20세기에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세계의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지요. 한돌자. 그렇지요. 에디슨이 전기와 전등을 발명하였습니다. 전화와 무선전시기, 레코드, 라디오는 물론이요. 영국의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차에 대하여 내연기관인 자동차와 비행기를 발명하였습니다. 현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은 초인류 국가 건설 목표로 눈부신 과학적인 발명과 대량 생산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사회의 간접자원 시설을 확충하며 경제력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을 따돌리고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국가로 등장하였습니다. 주감선생.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돌자. 예.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의 민주제도에는 귀족이나 훈구파 등 기득권 세력의 이권을 감싸주는 불평등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민의 주도 세력인 청교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최대한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정치 사회 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개개인이 누구나 자기의 이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억눌리거나 차별받지 않고 오직 자기의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주어서 신기술과 발견과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 이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눈부신 과학기술과 발명품이 잇따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 미국은 냉전시대의 패권 국가로 소련과 각축전을 벌입니다. 주감선생. 그런데 세계 제1,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한돌자. 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진영과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냉전 상태에서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동유럽과 중국, 북한, 베트남과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소련은 계속하여 아시아의 인도와 아프리카도 심지어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있는 쿠바를 비롯하여 중남미까지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주감선생. 냉전시대에 대처하는 미국의 국제 전략은 한돌자. 예, 미국은 서부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 아래 유럽의 천문학적인 경제 건설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조직하여 소련과 숨가쁜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적대국인 일본과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3.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주감선생. 아니 그런데 인공위성은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쏘아 올렸죠? 한돌자. 예, 그렇지요. 1957년에 구소련에서는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공위성을 제작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련에 뒤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과학기술에서 소련에 뒤지게 된 것이 통탄스럽고 따라서 소련이 인공위성으로 미국의 군사기지를 많이 내려다보게 되었으므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 미국은 국가전략회의를 거듭하여 주감선생. 그러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한돌자. 그렇지요. 미국은 정부의 주도 아래 들끓는 여론에 따라
국가전략회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론의 요지는 새로운 미국의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작성하여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 발전시키기로 하였으며 우주 개발에서 소련을 반드시 앞질러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레이저 광선, 생명공학, 신소재, 뉴세라믹, 반도체, 원자공학, 전자공학, 군수산업, 인공위성, 항공산업, 광통신 등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교육을 개혁하기로. 주감선생, 미국에서 맨 먼저 시작한 것은 반도체, 최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수학자를 양성해야 하므로 결론은 먼저 미국의 교육을 개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영재인 지식인을 양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미국의 교육 개혁의 방향은 반도체, 미국의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근본 과제인 교육분과에서는 당시 미국의 교육서학들이 토론과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존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제임스 브루너 교수를 중심으로 구조학습 이론에 따라 새로운 학습법을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감선생, 미국 교육개혁의 연구의 결과는 브루너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의 교육학자들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약 10년간 이론적인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실험 검증을 거듭하여 완성한 학습법이 구조학습이며 구조학습의 목표는 완전학습입니다. 6. 구조학습의 개요. 주감선생, 그러면 한돌자가 구조학습에 대하여 연구한 것을 요약하여 정리하기 바랍니다. 한돌자, 잘 알겠습니다. 제가 1963년에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였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광주사범학교에 미국의 피바디 칼레지 2년제 교육대학에서 교육사절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때 광주사범학교 두 분 수학선생님이 그 교육사절단으로부터 구조학습에 대한 이론을 전수받고 우리에게도 그 줄거리를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미국에서 구조학습은 1959년에 시작하여 1968년에 완성되었다니 아직은 연구가 계속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1964년부터 개정된 교과서와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개정된 교육과정과 학습지도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곳의 사범학교에 처음으로 1961년에 2년제 교육대학을 설립하여 1963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주감선생, 구조학습 곧 완전학습의 목표는 한돌자, 구조학습에서는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1. 어떠한 내용의 어려운 학문일지라도 2. 어떠한 대상의 학습자에게도 3. 완전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7. 구조학습 곧 완전학습의 내용은 주감선생, 구조학습의 주요 내용은 한돌자 1. 학문의 체계화 및 학습 교재 곧 교과서의 구조화입니다. 존 듀이의 경험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곧 학습자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구조학습에서는 학문을 체계화하여 학문의 구조에 따라 교재를 저장하고 쉬운 내용부터 점차 어려운 내용으로 학습하여 나아가며 이런 학습법을 스몰 스텝이라고 합니다. 주감선생, 구조학습에서 교사교육은 한돌자,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학습지도법을 잘 알고 학생을 지도하도록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주감선생, 구조학습이 경험주의 학습을 크게 개선한 점은 한돌자, 실험 실습과 토론 중심 학습을 진행합니다.
강의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는 주로 교재의 내용을 읽고 쓰고 세무하며 그 내용을 단순 기억하는 학습이 거의 전부입니다. 구조학습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 주제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습자의 토론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주입식 학습과 달리 얌전하게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경청하는 것이 학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8. 구조학습에서 추구하는 고차원 학습 능력은 주감선생, 구조학습의 목표가 되는 학습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돌자, 예, 학습 내용을 단순 암기하는 기억력이나 계산하는 능력 중심의 경험주의 학습에서 나아가 고차원 학습 능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구조학습에서는 고등정신 기능을 함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학습 훈련을 통하여 1. 학습 주제에 따라 학습 방법을 수립하는 탐구력을 기르고 2. 실험 검증과 토론으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추리력과 3. 학습 내용이나 실험 연구한 내용을 판정하는 판단력과 4. 학습한 내용을 다른 학습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전이력과 5.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종합력과 6. 발전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발명 발견하는 창의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것입니다. 주감선생, 구조학습은 실험실습 교육을 크게 발전시킨 것이지요. 한돌자, 예, 다양한 현장학습과 시청각 교재를 활용합니다. 1. 참고서적, 도록이나 도감 등을 활용합니다. 2.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를 사용하고 3. 오디오, 비디오 등의 영상학습 교재를 사용합니다. 4. 그림이나 실물을 잘 사용하고 5. 현장 견학, 현장 답사, 현장 실습 및 여행을 합니다. 9. 교육공학의 원리. 주감선생, 구조학습에서는 교육공학의 원리를 적용한다는데요. 한돌자, 예.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성능을 시험하여 결함이 있으면 부품을 교환하고 수리하여 출고합니다. 구조학습에서는 피드백이라고 하여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여 모르는 것은 다시 학습하여 완전히 알게 하고 나서 다음 학습을 진행하여 나아갑니다. 주감선생, 스몰 스텝이란 무엇인가요? 한돌자, 예,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고 높은 산에 오르듯이 알기 쉬운 내용에서 점차 어려운 내용으로 학문의 체계를 세워서 저작한 구조학습 교재에 따라 배우는 것이 스몰 스텝입니다. 현대 수학 교재가 스몰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주감선생, 출발점 행동통일이란 무엇인가요? 한돌자, 예, 기초학습 능력의 정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1, 2차 방정식을 공부하려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가감승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어학연수를 가면 먼저 레벨 테스트를 하여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차례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감선생, 구조학습에서는 성취 동기를 매우 중요시하지요. 3. 한돌자, 그렇지요. 성취 동기를 높이고 기억과 학습의 원리에 따른 심리학적 특성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개성과 학습자의 학습 진행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없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사와 학습자의 원활한 인간관계, 곧 커뮤니티를 중시하며 교사는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10. 구조학습의 학습평가. 주감선생, 구조학습의 학습평가는 한돌자, 구조학습에서는 학습평가가 다양합니다. 1. 진단평가, 레벨 테스트, 기초학습 능력의 평가로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합니다. 2. 형성평가, 단위 수업마다 그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평가하며 기준 이하이면 피드백하여 다음 학습을 진행합니다.
3. 종합평가, 월말, 기말, 학년말 평가, 고등정신 기능의 평가가 중심이 됩니다. 4. 평가 방법의 다양화, 면접, 리포트, 실기, 논술, 기타. 주감선생, 완전학습의 수업 과정은 한돌자,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저감한 프로그램 학습이 제작되므로 완전학습 과정도 그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은 기본적인 완전학습 과정입니다. 1. 진단평가, 2. 강의토론, 3. 실험실습, 4. 형성평가, 피드백, 5. 학습의 정착, 반복 연습 과정, 6. 종합평가, 피드백으로 이어집니다. 주감선생, 그럼 혼민한자의 교재는 고조학습의 원조인 제임스 브루너 교수의 고조학습 이론에 따라 저작한 것인가요? 한돌자, 그렇고 말고요. 그 내용은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혼민한자 천일야와의 여러 이야기에서 많이 시청하셔서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감선생, 그럼 혼민한자 교재의 장점은 어떤 것인가요? 한돌자, 예, 이미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음 혼민한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십시오. 50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와는 혼민한자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왜 한 번 배우면 잘 생각날까요?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혼민한자 교재가 제임스 브루너 교수의 고조학습 이론에 따라 저작한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50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와는 중국 역사의 개요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고민하자 천일야와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고민한자 천일야와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